우리가 나이가 들면 흰 머리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노화라고, 염색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당연하게 믿고 살아오셨죠. 그런데요, 만약 제가 생강에 이것을 섞으면 70세가 되어도 흰 머리가 7일 만에 검게 변합니다 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 그냥 웃어넘기지 말고 한 번쯤은 귀를 기울여 보시라고 말한다면 어떠세요? 에이 설마 그런 게 어딨어 하시겠죠? 네, 맞습니다.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엔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흰 머리 상식 중에 맞는 말도 있지만 절반은 과장이고 또 절반은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건강지킴이입니다. 여러분, 저는 시니어 분들의 건강을 진료실에서 30년 넘게 지켜보고 있는 의사 한종호입니다. 오늘은 제목부터 굉장히 자극적이죠. 생강에 이것을 섞으면 70세가 되어도 흰 머리가 7일 만에 검게 변합니다. 아마 이런 문구 인터넷이나 영상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저한테도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물어보세요. 선생님, 이거 진짜예요? 생강에 뭘 섞으면 머리가 다시 까매진다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한숨을 한번 쉬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제대로 풀어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첫째, 왜 나이가 들면 흰 머리가 생기는지 그 과정을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둘째, 생강이 우리 몸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과장된 이야기 말고 의학적으로 알려진 부분만 짚어보겠습니다. 셋째, 생강에 이것을 섞으면 7일 만에 흰 머리가 검어진다는 식의 말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속에 숨은 진실과 위험 요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우리가 흰 머리와 함께 건강하게 또는 흰 머리가 있더라도 더 젊어 보이게 살아가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두 가지는 확실히 얻어 가실 겁니다. 첫째, 더 이상 인터넷에 떠도는 자극적인 제목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실 겁니다. 아, 이건 과장이다. 이건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 구분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둘째, 흰 머리를 완전히 없애진 못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 머리카락과 두피를 훨씬 건강하게 관리해서 70세 이후에도 더 또렷하고 생기 있는 인상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갖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 채널은 100세 시대의 건강지킴이, 우리 시니어 분들의 남은 30년, 40년을 더 건강하고 품위 있게 살아가기 위한 정보를 드리는 곳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살짝 아래로 내려가셔서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도 꼭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번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사실 이 제목에는 제 진료실에서 있었던 한 장면이 숨겨져 있습니다. 몇 달 전이었어요. 어느 70대 후반 할머님이 진료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걸음걸이는 조금 느렸지만 눈빛은 굉장히 또렷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의자에 앉자마자 처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제가요 이 나이에 이런 걸 물어봐도 되나 모르겠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뭐든 물어보셔도 됩니다. 연세는 숫자일 뿐이에요. 궁금한 건 다 물어보셔야죠. 그랬더니 할머님이 조금 머뭇거리시다가 제 앞에 휴대폰을 하나 쓱 내밀더니 영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여기 이거 좀 봐주세요. 생강에 이걸 섞어서 머리에 바르면 흰 머리가 일주일 만에 까매진다고 하네요. 댓글 보니까 진짜 효과 봤다는 사람도 많고요. 선생님, 이거 해도 되는 거예요? 화면에는 굵게 적힌 자막이 있었습니다. 70세도 7일 만에 검게. 의사들이 숨기던 비밀 레시피. 저는 그 문구를 보는 순간 마음 한켠이 씁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말을 믿고 실제로 이것저것 시도하다가 오히려 두피가 망가지고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고 심지어 병원에 실려온 분들을 꽤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은 다시 나는데 상처 난 두피는 회복하는데 시간이 참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혹시 나도 다시 젊어질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무너질 때 느끼는 그 허탈함과 상실감이 저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님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할머님, 이 영상 보시고 혹시 이미 한번 따라 해보셨어요? 그러자 할머님이 살짝 머리를 긁적이시며 웃으셨습니다. 네, 사실은요, 했어요. 생강 갈아서요. 영상에서 시키는 대로 뭘 더 섞어서 머리에 발랐는데 머리가 까매지기는커녕 다음 날부터 두피가 따갑고 빨갛게 올라와서요. 긁다가 상처까지 났어요. 그래서 겁이 나서 병원에 온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또 하나의 피해 사례가 여기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이야기를 영상으로 꼭 한 번은 제대로 해야겠다는 다짐도 다시 하게 됐죠. 흰 머리에 대한 고민은 단지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 들어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 아직은 스스로 젊다고 느끼고 싶은 마음, 그리고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의 내 모습과 달라진 자신을 보는 그 서운함이 다 섞여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제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제 가슴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을 광고의 대상이 아니라 진짜 제 환자이자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생강에 뭔가를 섞는다고 해서 이미 새하얗게 변해버린 머리카락이 일주일 만에 까매지지는 않습니다. 이건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흰 머리가 생기는 속도를 늦추고 머리카락의 질을 지키고 두피 상태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건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강이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그 모양이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마법 같은 변화와는 다를 뿐이죠.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흰 머리가 생기는 원인부터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도대체 우리 머리카락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음식과 생활 습관, 그리고 생강 같은 식재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저와 함께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약속드린 대로 흰 머리가 왜 생기는지부터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 보이는 건 머리카락 색뿐이지만 사실 머리카락 뿌리에서는 아주 복잡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 뿌리에는 멜라닌 세포라는 작은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색소를 만들어서 머리카락 속에 집어넣어 주니 검은 머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공장이 점점 지칩니다. 마치 오래된 공장 기계가 예전만큼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선생님, 흰 머리 뽑으면 더 난다면서요. 그래서 겁나서 못 뽑겠어요.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흰 머리카락을 뽑는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흰 머리가 여러 가닥 더 돋아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계속 뽑다 보면 모공 자체가 손상되면서 아예 머리카락이 안 자라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흰 머리가 보기 싫으시면 뽑기보다는 잘라내세요. 두피를 괴롭히는 행동이 제일 좋지 않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흰 머리 난다는데 진짜예요? 네, 이건 꽤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우리 몸에서 각종 호르몬과 염증 물질이 많이 분비됩니다. 이게 혈관과 세포에 영향을 주면서 멜라닌 세포가 더 빨리 지치고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원래 나이보다 조금 더 빨리 흰 머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흰 머리는 단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이 지금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선생님, 그렇다면 그 멜라닌 세포를 다시 살릴 수는 없는 건가요? 다시 공장을 새로 짓거나 멈춘 공장을 되살리는 방법은 정말 전혀 없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죽어버린 공장을 되살리는 건 현재 의학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미 흰 머리가 된 부분을 다시 검게 만드는 건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7일 만에 새하얀 머리가 까맣게 변했다는 문장은 거의 대부분 과장되었거나 아주 예외적인 사례를 확대해 놓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든 공장이 한꺼번에 망가지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모낭은 아직 멜라닌 세포가 살아있고 어떤 곳은 절반만 기능을 하고 어떤 곳은 이미 멈춰 있는 상태가 섞여 있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미 완전히 백기를 든 공장을 살리는 게 아니라 아직 살아있는 공장들이 더 오래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음식, 혈액순환, 생활습관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여기서 생강 이야기가 슬슬 등장합니다. 생강은 우리 식탁에서 참 흔하지만 의학적으로도 꽤 흥미로운 식재료입니다. 예로부터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를 돕고 혈액순환을 도와준다고 알려져 있지요. 실제로도 생강에는 진저롤, 쇼가올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 항염작용과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몸속에 쌓인 찌꺼기를 어느 정도 정리해주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재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따뜻한 생강차를 권해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몸에 좋은 생강이 만병통치약 취급을 받을 때입니다. 생강만 먹으면 혈관이 뚫린다. 생강에 이것만 섞으면 당뇨가 없어진다. 생강을 바르면 흰 머리도 사라진다. 이렇게까지 나아가면 그건 이미 과학이 아니라 거의 마법의 영역이지요. 생강은 분명 도움이 되는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생강 하나만으로 수십 년 동안 진행된 노화를 거꾸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흰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생강에 이것을 섞으면 7일 만에 흰 머리가 검어진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간단한 해결책을 원합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몇 달 동안 꾸준히 관리하는 건 너무 귀찮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 대신 이것만 바르세요, 이것만 드세요 같은 한방에 해결되는 방법을 찾고 싶어 하죠. 둘째, 나이가 들수록 젊음에 대한 갈망이 커집니다. 주름, 흰 머리, 골다공증, 관절염 이런 단어들을 듣기만 해도 마음이 쓸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기적 같은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셋째, 인터넷 세상은 자극적인 제목이 이익이 됩니다. 조회수가 돈이 되는 시대이다 보니 조금만 자극적인 말을 붙여도 사람들이 클릭을 하게 되고 그게 또 다른 자극을 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번만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정말로 생강에 뭔가를 섞어서 바르기만 하면 전 세계의 흰 머리 고민이 7일 만에 해결된다면 과연 이 방법이 유튜브 광고나 블로그 글로만 떠돌까요? 제약회사, 화장품 회사, 의학계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 수많은 연구와 특허가 이미 쏟아졌을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뉴스에 대서특필되었겠지요. 그런데 그런 소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말은 즉 현재까지는 그런 기적의 조합이 의학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거짓말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결론으로 가면 그것도 또 하나의 극단입니다. 저는 늘 중간을 찾으려고 합니다. 생강이 몸에 좋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피를 조금 더 잘 돌게 도와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두피로 가는 피도 좀 더 원활해집니다. 두피에 혈액이 잘 공급되면 모낭이 산소와 영양분을 더 잘 받을 수 있고 그러면 남아있는 멜라닌 세포들이 조금 더 오래 버티는 데 도움을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도움이지 7일 만에 흰 머리를 검게 바꾸는 마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생강은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약이라기보다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전체적인 혈액순환을 돕는 하나의 식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로 흰 머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전반적인 컨디션을 좀 더 좋게 만들고 두피와 모발이 버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조력자 같은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이것은 무엇일까요? 영상 제목에 나온 그 이것은 사실 딱 한 가지를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어떤 영상에서는 특정 오일을, 어떤 글에서는 비타민을, 또 어떤 데서는 검은 콩이나 흑임자 같은 식재료를 섞으라고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름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그 뒤에 숨은 공통된 메시지입니다. 결국 말하고 싶은 건 혈액순환을 돕고 항산화 작용을 하고 단백질과 미네랄을 충분히 공급해서 모발 환경을 좋게 만들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한 줄로 줄이다 보니 생강에 이것을 섞으면 7일 만에 흰 머리가 검게 변합니다 라는 자극적인 문장이 되어버린 거죠.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그 자극적인 한 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메시지를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단지 검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그 나이에 어울리는 건강한 인상과 자신감 아닐까요? 흰 머리가 있어도 표정이 밝고 피부가 건강하고 자세가 반듯한 분은 훨씬 젊어 보입니다. 반대로 머리카락 색만 억지로 바꾸고 몸은 상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다음 부분에서는 실제로 생강과 함께 먹었을 때 우리 모발과 두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들, 그리고 제가 진료실에서 시니어 환자분들께 권해드리는 현실적인 관리 방법들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광고에 휘둘리는 요령이 아니라 내 몸의 주인이 되는 방법, 이어서 천천히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볼게요. 제가 그날 할머님께 가장 먼저 말씀드린 건 생강에 섞어야 할 진짜 이것은 음식 그 자체라는 점이었습니다. 특별한 비밀 재료 한 숟갈이 아니라 이미 우리 식탁 위에 올라와 있는 평범한 재료들이었죠. 다만 이 재료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머리카락과 두피의 운명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머리카락은 결국 단백질입니다. 집을 지을 때 벽돌이 필요하듯이 머리를 만들 때도 재료가 필요하죠. 그 재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밥은 드셔도 단백질은 점점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실에서 식단을 여쭤보면 아침은 대충 빵이나 커피, 점심은 국에 밥 한 그릇, 저녁은 입맛 없다고 김치에 밥만 드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생님, 저는 잘 먹는 편인데요. 왜 이렇게 기운이 없고 머리카락도 힘이 없을까요? 사실은 양이 아니라 구성의 문제입니다. 머리카락이 건강해지려면 첫 번째 이것, 바로 단백질이 충분히 들어와야 합니다. 생강이 아무리 좋아도 벽돌이 부족하면 집은 튼튼하게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강 이야기를 할 때 꼭 함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하루에 한 끼 이상은 반드시 단백질 반찬을 챙기세요. 계란, 두부, 생선, 살코기, 콩류 같은 것들이죠.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씹기 편한 두부, 달걀찜, 잘 삶은 콩 요리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생강을 곁들이면 더 좋습니다. 생선 조림에 생강을 넣는다든지 두부 조림에 생강 간 것을 약간 섞어서 양념을 한다든지 따뜻한 두유를 드실 때 생강을 살짝 넣어 마신다든지요. 이렇게 하면 위를 편안하게 하면서 단백질과 생강의 장점을 함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비타민 B군입니다. 머리카락 뿌리에서 일하는 멜라닌 세포와 모낭 세포들은 생각보다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공장처럼 계속 돌아가야 하니까요. 이때 비타민 B군은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는 전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비타민 B, B6, B12는 모발과 관련해서 자주 언급됩니다. 평소에 잡곡밥, 녹황색 채소, 콩, 계란, 해조류를 골고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실에서 어떤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그냥 흰 쌀밥에 김치만 있어도 괜찮아요. 입맛이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시다 보면 속은 든든할지 몰라도
모발과 두피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는 턱없이 부족한 식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권합니다. 밥은 반 공기로 줄이셔도 좋으니 대신 반찬을 두세 가지는 더 늘려보세요. 특히 색깔이 다양한 반찬으로요. 여기에 생강을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느냐? 나물을 무칠 때 생강을 아주 조금만 다져 넣어 보세요. 생각보다 향이 세기 때문에 처음엔 양을 적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마나 미역을 무칠 때도 마늘만 넣지 마시고 생강도 살짝 함께 넣어 보세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해조류와 생강을 함께 섭취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매일 식탁에서 조금씩 몸을 덮여주고 피를 잘 돌게 해주는 재료들을 더해가는 게 바로 생강에 이것을 섞는 진짜 의미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 이것은 미네랄입니다. 특히 아연, 철분, 구리 같은 성분들은 머리카락 색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아연은 모발 성장에, 철분은 산소를 운반해 모낭에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구리는 멜라닌 생성 과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을 과하게 따로 사서 드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편식을 줄이고 여러 가지 음식을 조금씩이라도 골고루 드시라는 겁니다. 멸치, 견과류, 해조류, 간, 달걀 노른자, 굴, 콩류 같은 음식들이 대표적입니다. 이것들을 식단에 자연스럽게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따뜻한 생강차를 드신다면 여기에 삶은 계란 한 개를 곁들이는 겁니다. 점심에는 멸치볶음이나 두부조림, 저녁에는 생선 구이와 나물을 조금씩이라도 추가해 보시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하루에 한 줌 정도의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가면서 머리카락이 자라기 좋은 토양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결국 그냥 잘 먹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생강은 그냥 곁다리고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씀이지만 생강이 곁다리만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차가워지기 쉽습니다. 손발이 차고 배도 차고 혈액순환이 떨어지면 두피 역시 피가 덜 돌게 됩니다. 그러면 영양분이 충분히 들어가더라도 도착이 늦어지는 거죠. 생강은 바로 이 부분에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몸을 안에서부터 따뜻하게 데워주는 역할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생강을 과하게 드시면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혈액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 예를 들면 심장질환으로 아스피린 계열 약을 드시는 분들도 생강을 과량 섭취하는 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적당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생강차라면 하루에 두세 컵, 생선이나 고기 요리에 들어가는 생강은 향이 느껴질 정도로만, 김치나 장아찌에 들어있는 생강은 평소 드시던 것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챙기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단지 먹는 것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잠, 스트레스, 운동, 흡연, 음주, 염색 습관까지 모두 영향을 줍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비유하곤 합니다. 머리카락은 나무의 잎사귀와 같습니다. 토양, 물, 햇빛, 바람, 비, 모든 환경의 합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회복할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멜라닌 세포와 모낭 세포도 밤 시간에 쉬면서 정비를 해야 하는데 밤마다 스마트폰, TV, 늦은 수다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공장이 제대로 쉬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효율이 떨어지게 되죠. 스트레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늘 긴장 상태가 되고 피는 위장과 근육 쪽으로만 돌게 됩니다. 머리카락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원래 잠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말 속에는 사실 오랫동안 쌓여온 긴장과 습관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흡연과 잦은 염색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좁게 만들어 피가 잘 돌지 못하게 합니다. 염색약은 두피에 자극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흰 머리가 신경 쓰여서 자주 염색을 하다 보면 오히려 두피는 더 약해지고 모낭은 더 빨리 지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흰 머리가 늘어나고 또 염색을 하고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께 이렇게 제안합니다. 엽서 한 장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흰 머리는 내 나이의 훈장이다. 그러나 두피는 지켜야 한다. 그리고 염색 주기를 조금씩 늘려보는 겁니다. 대신 모자를 활용하거나 헤어스타일을 바꿔보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결국 생강에 섞어야 할 진짜 이것은 마법의 가루나 특별한 오일 한 방울이 아니라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충분한 잠, 적당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두피를 아끼는 습관들입니다. 이것들이 함께 모여야 비로소 머리카락이 천천히라도 최대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서 시니어 분들께 권해드리고 또 저희 어머니께도 추천드렸던 일주일 관리 루틴을 하나씩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7일 만에 흰 머리가 검게 변하는 마법의 레시피는 아니지만 7일 동안 따라 해보면 확실히 머리와 몸의 컨디션이 달라지는 루틴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생강을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 넣으면서도 두피와 모발을 지키는 실제적인 방법들 이어서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자, 이제 약속드렸던 일주일 루틴 이야기를 해볼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을 하루 만에 다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환자분들께 단 7일만 한번 실험해 본다고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평생을 바꾸라고 하면 너무 버겁지만 일주일 정도는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먼저 1일차 저는 이렇게 시작해 보시라고 권합니다. 오늘은 깨닫는 날로 정합시다. 무엇을 깨닫느냐? 하루 동안 내가 정말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자고 얼마나 움직였는지 그리고 내 머리와 두피에 어떤 일을 했는지 있는 그대로 적어보는 겁니다. 아침에는 빵과 커피, 점심에는 국물 많은 찌개에 흰 쌀밥 한 공기, 저녁에는 입맛이 없어 김치에 밥만 대충 비벼 먹고 혹시 이렇게 드시지 않았는지, 잠은 몇 시에 누웠는지, TV나 핸드폰을 몇 시까지 봤는지, 염색이나 파마는 얼마나 자주 하는지 그냥 종이에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이걸 적다 보면 내가 머리카락을 위해서 해준 건 하나도 없었네 하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2일차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 바꿉니다. 아침 식사부터 단백질을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계란 프라이 하나, 삶은 계란 하나, 두부 한 모라도 좋습니다. 평소처럼 밥과 국만 드시던 식탁에 단백질 반찬을 하나 꼭 올려두는 거죠. 이때 따뜻한 생강차를 한 잔 곁들여 보세요. 생강을 얇게 썰어서 꿀이나 대추와 함께 끓여 드셔도 좋고 시판용 생강차를 조금 덜 달게 타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날의 목표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침에 단백질 하나, 따뜻한 생강차 한 잔. 이렇게만 해도 몸이 슬슬 따뜻해지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3일차에는 점심과 저녁을 손봐야 합니다. 점심에는 밥 양을 살짝 줄이고 대신 나물이나 채소 반찬을 하나 더 추가해 보세요. 나물을 무칠 때 생강을 아주 조금 다져 넣어 향을 더해도 좋습니다. 저녁에는 너무 늦지 않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밤 8시 이전에 식사를 마치고 단백질 반찬을 다시 한번 챙깁니다. 생선 조림에 생강을 넣어서 비린내도 잡고 혈액순환을 돕는 조합을 만들어 보세요. 3일차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머리카락은 오늘 먹은 것으로 내일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쌓여서 내년에 머리를 만듭니다. 당장은 거울 앞에서 차이를 못 느끼시겠지만 몸 안에서는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4일차에는 두피와의 화해를 시도해 봅니다. 혹시 너무 잦은 염색과 파마, 강한 샴푸로 두피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이날만큼은 머리를 감으실 때 좀 더 부드럽게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마사지하듯이 씻어보세요. 손톱으로 긁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구어 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염색 주기를 한번 머릿속으로 점검해 보세요. 그동안 3주마다 염색하셨다면 다음에는 4주, 그 다음에는 5주로 조금씩 늘려보는 계획을 세워보는 겁니다. 흰 머리를 무조건 없애야 할 쪽으로 보지 마시고 조금씩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날 밤에도 가능하시다면 따뜻한 생강차를 한 잔 드시고 평소보다 30분만이라도 일찍 불을 끄고 누워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핸드폰 대신 책 몇 페이지를 읽어보시거나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눈을 감고 호흡을 천천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5일차에는 걷기를 추가합니다. 머리카락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걷기라니 뜬금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혈액순환을 이야기할 때 걷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루에 2030분 정도만이라도 가능하시면 햇빛이 있는 시간에 밖을 걸어보세요. 꼭 땀을 흘릴 정도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조금 숨이 찬다 싶을 만큼만 주변 풍경을 보면서 천천히 걸어보는 겁니다. 걷기는 단지 다리 근육만 쓰는 운동이 아닙니다. 심장이 더 힘차게 뛰게 하고 온몸 구석구석까지 혈액을 보내줍니다. 그 혈액 속에 실려가는 것이 바로 산소와 영양분입니다. 물론 두피와 모낭에도 더 잘 도달하게 되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강은 혈액이 잘 돌도록 돕는 조연이고 걷기는 심장을 깨우는 주연이다. 이 둘을 함께 가져가면 우리 몸은 훨씬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6일차에는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사실 흰 머리 고민의 밑바닥에는 단순한 미용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예전 같지 않은 몸에 대한 서운함, 거울 속 달라진 얼굴을 볼 때 느끼는 쓸쓸함이 곱게 겹쳐져 있습니다. 이 감정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기적의 해결책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이날 밤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잠깐 가져보세요. 거울을 천천히 들여다보시면서 흰 머리가 보이더라도 이렇게 한번 말해보는 겁니다. 그래, 너도 고생이 많았지. 이 나이까지 나랑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 조금 어색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 흰 머리를 적으로만 보던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질 겁니다. 그리고 만약 주변에 흰 머리가 많으신데도 참 멋지게 사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떠올려 보세요. 머리카락 색이 그 사람의 매력을 다 말해주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7일차입니다. 7일 만에 흰 머리가 검게 변했다는 기적은 없을지 몰라도 7일 동안 내 몸과 머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변화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날에는 지난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침에 단백질을 챙겨 먹어본 것, 생강차를 마신 것, 반찬 하나라도 더 색깔 있게 올려본 것, 두피를 살살 마사지하며 감은 저녁, 조금 더 일찍 불을 끄고 누웠던 밤, 짧게라도 걸어본 하루, 거울 앞에서 나 자신에게 처음으로 고맙다고 말해본 그 순간까지. 이 모든 게 모여서 아주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7일만 해도 흰 머리가 덜 나는 게 눈에 보일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아마 눈에 띄게 확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흰 머리는 그만큼 천천히 오랜 시간에 걸쳐 생겨왔으니까요. 다만 7일 동안 이 루틴을 지켜보셨다면 한 가지는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아, 내가 내 몸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구나 하고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흰 머리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정말 싸워야 할 것은 스스로를 포기하고 아무렇게나 대하는 그 습관입니다. 어차피 늙었는데 뭘 이 나이에 뭘 더 챙기겠어 하는 체념, 남들도 다 그런데 나라고 뭐 다르겠어 하는 마음. 이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고 그래도 나는 나를 한 번 더 돌봐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는 순간 그게 진짜 반전입니다. 생강에 이것을 섞으면 7일 만에 흰 머리가 검게 변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생강에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걷기, 잠, 그리고 나를 아끼는 마음까지 섞어서 7일 동안 실천해 본다면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는 나의 값어치, 나의 생기, 나의 내일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70대, 80대 어르신들을 만납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늘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젊음은 머리카락색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눈빛과 목소리가 결정한다. 흰 머리가 있어도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의 하루를 이야기하고 새로운 걸 배우려는 마음을 가진 분들은 정말 놀라울 만큼 젊어 보입니다. 반대로 머리는 검게 염색했는데도 늘 세상을 원망하고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분들은 오히려 더 지쳐 보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흰 머리가 있어도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 생강 한 조각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는 사람 말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오늘 저와 함께 생강에 이것을 섞으면 70세가 되어도 흰 머리가 7일 만에 검게 변합니다. 라는 제목 속에 숨은 진짜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기적의 레시피를 기대하고 오셨다면 조금 실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100세 시대 건강지킴이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거짓 희망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조금 느리더라도 꾸준히 걸어가면 분명히 도착할 수 있는 길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 하나라도 마음에 남는 문장이 있었다면 그 한 문장만이라도 꼭 챙겨가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이번 주 안에 단 7일만이라도 오늘 말씀드린 루틴을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위해 인터넷 속 자극적인 정보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진실을 계속해서 풀어드릴 겁니다. 우리 같이 80세, 90세가 되어도 눈빛만큼은 또렷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 보자고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100세 시대 건강지킴이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더 유익한 이야기들 준비해 둘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작은 손길이 여러분과 또 다른 많은 분들의 노후 건강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100세 시대를 든든하게 지켜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세요.